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관련 기사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였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줄리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한간에 나오는 얘기, 뭐 엑스파일과 관련돼서 뭐 이거 알려졌던 얘기들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여기 또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비슷한 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건희 씨의 어제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 뭐 읽어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 뭐 이런 게 나왔고요. 별 얘기가 다 나온다. 그동안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기가 막힌 얘기다. 몇 년 동안 일했고 에이스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 집에는 내 친구들도 모여 살았다. 시간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또 이것도 역시 기가 막히다는 취지의 반응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가 마타도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래선 우리 국민이 피해봐. 마타도 이거 윤석열 전 총장도 얼마 전에 쓴 표현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뭔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피해다. 요 두 대목은 상당히 정치적 발언 같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이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여당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뭔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시원 장관님은? 들어봤죠. 네. 2천만 원밖에 없던 검사가 어떻게 60억 이상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예. 그 부인의 소득 팔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묻겠다라고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경제 공동체라고 이미 그 윤석열 대선 후보께서 이미 그 검사 시절에 그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하는 특별 검사로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도 역시 경제 공동체의 입장에서 제대로 밝혀야 되겠죠.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협찬사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 이 부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뇌물죄로도 연결될 수 있는 뇌물죄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여당의 공세라고 할 수 있죠. 이 공세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정근택 전 부대변인. 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엑스파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뭐 미국의 유명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예. 있잖아요. 그 책을 코끼리가 이제 공화당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코끼리가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두 단어, 줄리라는 단어, 그다음에 뭐 동거라는 단어, 그 단어를 과연 누가 꺼낼까 모든 분들이 궁금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방송에 나와서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 줄리, 지금 얘기하는 호스티스, 동거 이 얘기를 사실은 누가 꺼낼까가 가장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 스스로 꺼냈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이런 얘기를 좀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어제 사실 제일 하루 종일 그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인터뷰를 했다는 언론사도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예.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언론사인지. 이거 잘 모르는 언론사잖아요. 인터넷 언론사였고. 신생입니다. 그렇죠. 신생 언론사였어요. 그다음에 하필이면 또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예. 이게 왜냐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막 누가 공격을 해 들어온 다음에 방어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했는데 남편은 전날 기자회견을 출마 선언을 하고 부인이 해명을 한다는데
아무도 사실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을 스스로 꺼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프레임이나 선거 구도 짜는 데서 완전히 실패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으로 보면 제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아니다 그랬지만 그럼 맞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논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용어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겠죠 계속. 근데 굉장히 민감한 용어들을 먼저 꺼낸 게 제가 보기엔 주변에 이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거 조언해 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두 분 사이는 또 남편하고 상의 안 했다 그래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었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맞는 것 이거는 같습니다. 일반적 정치권에서 흔히 쓰죠. 프레임 전쟁,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무대책 전 부대변인이 그렇게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윤용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대응은 잘했다고 봐요. 예, 계속 지금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또 추미애 전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뭐 줄리라는 말 들어봤다고 그 질문을 또 받으니까 뭐 들어봤다 얘기했잖아요. 또 이렇게 뭐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뭐 공동 재산이 저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뭐 부부 재산 공동체니까 뇌물이다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기정사실화가 되잖아요. 엑스파일이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본인 거, 장모 거, 또 부인 거 세 예. 개잖아요. 그중에 핵심의 여러 가지 중에서 부인께 나오는데 뭔가는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엑스파일 자꾸 있다고 나오지. 엊그저께는 또 송영길 대표가 문자를 또 그 윤석열 그 뭐 여러 가지 뒷얘기가 문자 5개 중에서 3개가 그 휴대폰에 캡처돼서 나왔어요. 그게 잘못해서 노출된 건가요? 예? 윤석열 뭐 옛날에 과거 비리니 뭐 여러 가지 그 문자가 예. 일부러 카메라 송영길 뒤에 항상 있어요. 그거 일부러 노출한 거죠.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정사실화가 되잖아요. 기정사실화. 예. 오래 되는데 저는 해명한 건 잘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조금 아직 조금 서툴르다 그러나요? 예, 윤석열 총장이 기자회견할 때 도리도리 많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이것도 도리도리 비슷한 거다. 예. 좀 시간을 좀 두고 예.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또 매체 선정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됐었는데 좀 옛날에 또 여러 가지 연루된 그런 매체하고 또 윤 총장 기자회견 한 다음 날 바로 우리 뭐 현 변호사님 말대로 바로 하니까 저게 뭔가 좀 잘 짜여진 각본 같은데 뭔가 좀 어설픈 듯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드는데 저는 뭐 대응한 건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뭐 윤 총장도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법적으로 호소할 거 있으면 호소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여권에서 계속 엑스파일이니 문자 여러 가지 공개하고 추미애 장관이 공격하는데 저는 이렇게 섣부르게 공격하는 것도 이 백신 놔주는 거랑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저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있는 거 아는 거를 다 털어놓고 예. 빨리 하든가 아니면 뭐가 있다더라 뭐 자꾸 문자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은 저 용납 안 한다고 보고 하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도 대응할 때 좀 더 좀 신중해야지 지금은 벽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야지 쌀이 되잖아요. 예. 뭔가 좀 서투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상황이 어제 이렇게 전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윤 엑스파일에 내가 의뢰를 한다고 수사하겠나? 뭐 지금 검찰이 어떤데? 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묻자 수사기관 현실을 언급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국회 기자실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과 이제 인사를 했죠. 충청 언론인들을 만나서 내 피는 충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곽에서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 다소 뭐 두루뭉실하다 이런 평이 나오는 네.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 어제는 제가 국민께 이제 정치에 나서는 제 그 생각과 그 어떤 그 포부를 또 제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어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뭐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네네. 네, 경제 공동체인 부인의 작은 퓨처 경로 발표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네. 상원님께서 직접 하셨던데 그건 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국경이 여사께서 네. 인성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그걸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예, 조무슨 어제 오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뭐 언론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그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에 전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과 손을 잡고 한 8, 9년을 계속 공격. 정치 진영에 악용되기도. 아, 여기 보면 계속 뭐 이런 식이었다. 그리고 어떤 진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상황이 계속 이런 어떤 공격, 뭐 방어, 뭐 이게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 계속 어떤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해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해명을 해야 되는 거는 해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정책적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건 역시 대선 이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선 후보를 자임하는 이상 본인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뭐라 그랬냐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자와의 대화 중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이어가니까 이제 진행자가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이제 질문을 좀 그만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질문 더 받자고 오히려 본인이 더 기자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갈 의사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예. 추미애 전 장관도 그랬듯이 사실 뭐 줄리님 어떤 이런 얘기들은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고 예. 뭐 물론 그 본인 스스로가 이제 김건희 씨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정치인이 어떤 공공연한 방송에서 그 얘기를 꺼내서 인신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예. 공직자의 윤리로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세간에 떠도는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마타도를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정치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방금 저 김재섭 비대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들어는 봤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무엇인가라는 쓴소리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죠. 예. 마지막으로 느낀 존재감이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양당 정치 또는 뭐 민주당 정부 하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잘 못 냈어요. 예. 과거에 노회찬 전 대표가 있던 시절에 촌철살인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많이 좀 무뎌졌었는데 저는 어저께 정의당이 뭐 한 이야기는 예.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청년 정의당의 목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박근혜 정권에 경악했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고 코로나에 위축돼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대선입니다. 예. 물론 의혹은 검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의혹 중에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뭐 그 정의당이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단어를 들었어도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그 얘기 들었다. 예. 그런데 귀가 더러워질까 봐 귀를 씻었다. 국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으로 얘기를 해야지. 검증을 하면 좋은데
사실이면 밝혀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찾아봤지도 그러니까 몰라요.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주문한 정치를 갖다가 저질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예. 좀 품격 있게 갔으면 좋겠다. 검증도 품격 있게, 대응도 품격 있게.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 예. 이번 대선에서 매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이번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환 교수님도 그렇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도 그 부분 지적을 해주셨어요. 현근택 전 네. 비대위원님.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공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죠. 전망하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였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거둔 면이 있고요.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앞에 기사에 보니까 내가 고발한다고 뭐 검찰에 수사하겠느냐. 검찰 수사의 뭐 현실이 어떤가 뭐 그렇죠. 이런 이게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뭐 검찰 수사 지금 사안은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할 사안인데 예. 근데 정치인의 발언으로서는 안 맞다고 봐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발언해서 자신 있으면 법적 조치해라. 아니면 뭐 언론중재에 가든지 법적 조치를 해라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수사 의뢰한다고 수사하겠나? 저 말은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실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수사하겠나? 사실은 수사할지 말지는 수사기관의 역할이에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아직 지금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의미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한다. 그렇죠. 근데 저 앞에 얘기죠. 아, 요 얘기. 네, 내가 그렇죠. 의뢰한다고 수사가 뭐 그렇죠. 되겠는가? 왜냐하면 어쨌든 전직 검찰총장이고 본인이 있었던 물론 나중에 기소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결정하잖아요. 예. 그 본인이 있었던 조직 자체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없어 보인다. 저렇게 답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되면 당연히 하겠다라고 얘기 나와야지 저 앞에 수사를 마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예. 안 하겠다. 나중에 문제되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나오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있겠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해도 할 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저는 근데 방점을요. 저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할 거다라는데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뒷부분. 주고 싶은데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을 출마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 예. 거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정권의 힘에 눌려서 본인이 충분히 수사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이 계속 있었고요. 거기서 무력감을 느낀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더 뒤집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정치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무력감이 섞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피하거나 뭐 혹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려보면 압니다. 뭐 어떤 과연 대응, 조치, 뭐 법적 조치가 과연 들어갈지 어떨지. 예, 현근택 잠깐 전 얘기하면요. 부대변인. 예. 저럴 때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 했다 해도 일단은 법적 조치를 해요. 그다음에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수사를 안 하는 걸 비판해요. 왜 이게 사건 수사를 안 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한다고 하겠냐라고 하면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정도라도 나와야지. 내가 의뢰한다고 수사하겠냐? 그러면은 아유 그냥 저 그냥 사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정치적으로. 이 질문은 봤을 때. 계속 받겠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